누가 감성돔 낚시를 바다 낚시의 시작이자 끝이라 했던가. 22년 전 우연히 투자에서 감성돔을 만난 이후 오늘까지 이 바닷고기만을 쫓아왔던 윤기한 씨. 그에겐 낚아도 질리지 않는 출조할 때마다 색다른 채비, 다양한 기술을 고사하게 만드는 감성돔이야말로 평생을 함께할 동무가 아닐까. 늦가을 지나 추겨울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흘러간다. 그보다 많은 고기들이 한 곳으로 흘러간다. 아니, 고기를 따라 사람들이 간다. 나는 한 3일 전에 왔어요. 아, 언제 와가 오늘 우리는 어제 아침에 왔는데 지금 그때 못 들어가고. 아, 박상 사람들 뭐 했어요, 그럼 여기서? 주위로 터져가면 계속 아, 계속 뒤집어 내렸었어요? 계속 있어요. 아, 오늘 다행히는 날이 좋습니다. 어제 하루 못 들어가도 몸살이 나 죽겠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난 사흘간 꽤 지친 표정이다. 먼 길을 달려 오랫동안 고대하던 바다와 섬이 이제 지쳐게 있는데 여기서 사흘을 나다니. 길죠. 근데 거기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고기란 바로 감성돔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형급 감성돔이 나온다는 소식만 들리면 배를 가리지 않고 출조하는 베테랑 감성돔 낚시인들. 애들이 이제 하추가 상도에. 쪽으로 남쪽으로 근데 물때가 이리 뭐또 배 타고 나가야 될 끼고. 이들의 꿈 감성돔이 설체처럼 겨울이면 남쪽을 향한다. 감성돔이 움직이면 낚시인들도 움직인다. 이제 추자로. 추자로 들어가는 통로는 제주와 완도, 목포의 세 군데. 대구 사람이라면 제주항에서 하루 한 번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는 정기 여객선을 타기가 쉽다. 한 해 동안 추자를 찾는 외지인들은 7, 8천 명이라지만 거기가 낚시하는 사람들이다. 그중엔 강산이 바뀐다는 세월 동안 꼬박꼬박 해마다 이곳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날 대군 낚시인들을 이끌고 상추자 대서리항에 내린 윤기한 씨도 벌써 22년째 이곳을 다니는 추자통이다. 빨리 나온다. 손님 왔었다. 빨리 지금. 손님 없었는데 지금. 고기도 많이 나오고 빨리 오고. 민박집 고사장의 안주인을 부르는 목소리가 어쩐지 다급하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때가 아줌마! 쉬지 마요. 빨리 밥 먹고 지금 나가. 지금 물 뜨고 지금 나가. 갑니까? 갑니다. 지금 나가야 돼. 지금. 민박집이 내 집 마냥 거침없다. 윤 사장님, 오래간만요. 네, 아니 어서 오세요. 예. 아, 추자도 유명한 곳을 찾아오시느라고 고생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자, 오세요. 들어있어. 들어가십시오. 오세요. 원장님. 윤 사장님 어디 밖에 나가는 거인데요. 아. 들어오세요. 네. 자, 지금 넣고 시작합시다. 자, 지금 이좀 들어. 그런 짐이 이렇게 많으니까 뭐 추자도 살라요. 한 보름 살다 가려고. 네? 한 보름 살다 가려고. 아, 추자도 거기 다 죽었네요. 나한테 잡히고 있겠나 모르겠다. 민박집 안주인의 호들갑이 싫지는 않다. 먼 길을 왔다 해도 잠시 쉴 틈조차 없다. 쉴 마음도 없지만 아따, 영감 다소리 심하네. 민박집 주인이면서 등대호를 모는 고 선장이 오히려 더 서두른다. 폭풍주의보 뒤끝이라 아직 파도가 있고 그러니 이때를 놓치지 말라는 재촉이다. 그 마음 윤 씨가 모를 리 없다. 안 먹고 숨을 쉬어야지. 진짓 단청을 부리는 윤 씨. 당신이 지금 자리 어때요? 저 여행 가봐야 돼. 그 여덟 한번 가봐야 돼.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 크고 작은 42개의 섬들이 대섬으로 섬나라를 이루고 있는 곳 추자본도. 먼 바다에 있는 섬들이 대개 그렇듯 추자도의 새끼 섬들도 애틋한 이름들을 갖고 있다. 프랭이, 다무레미, 악생이. 그 섬들 사이사이에서 감성돔이 논다. 씨알 좋은 감성돔을 가슴에 먼저 담은 채 악생이로 향했다.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아 섬이라기보다는 여에 가까운 곳 악생이. 마침 물때는 조금이다. 악생 포인트는 수심 6, 7m의 썰물 방향 수중 여밭.
학생에서 첫 입질이 왔다. 윤기한 씨다. 조금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적은 때여서 물 흐름이 느리지만 그래도 폭풍주의보 뒤끝이라 아직은 파도가 살아있었다. 여유있게 손맛을 느껴가며 챔질을 하는 윤 씨. 이날은 추자의 첫날이고 그래서 첫 고기를 멋지게 낚아올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 성공이다. 꾹꾹꾹 처박는 감성돔 특유의 몸부림이 오랜만이라 더 반갑다. 수고했습니다. 몸 길이 38cm. 썩 큰 놈은 아니지만 중간치는 된다. 철이 바뀌어도 건재한 감성돔이 대견스러웠다. 윤 씨의 첫 감성돔과 기분 좋게 입맞춤까지 한 김동문 씨. 오래전에 김 씨에게도 입질이 왔다. 아직 손에 느껴지는 느낌만으로 바늘을 문 고기가 뭔지 모르겠다. 다만 그 힘이 대단해서 첫 손만 많은 윤 씨 못지않게 보고 있는 셈이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먼저 알았다. 부실이 역시 힘이 좋아서 손맛이 화끈하기론 감성돔 못지않다. 바다 낚시인들 대부분 처음엔 망사거나 볼락 같은 연한 갯바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낚시를 즐기다가 어느 순간 지구력과 순발력이 탁월한 은빛 고기의 거센 저항을 맛본 다음이면 본격적으로 감성돔 낚시에 매료되고 만다. 김동문 씨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50cm나 되는 부시리를 낚아올려도 감성돔이 아니어서 갖게 되는 아쉬움은 숨길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이때를 위해서 길게는 1년을 기다려온 이들이 아니던가. 거칠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피부를 가르듯 시원하기만 하다. 감성돔, 꿈의 바닷고기다. 도미과 감성돔 속으로 분류되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바다낚시인들이 잡는 감성돔은 몸 색깔이 회색 또는 회흑색을 띠면서 비교적 얕은 곳에 사는 무리에 들어간다. 마치 왕관과 같은 지느러미를 꼿꼿이 펼쳐 세운 모습에 바다의 황제란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 봄 영등철의 추자도에서는 유난히 육자 출현이 잦았다. 그야말로 추자도가 대물 본방이란 이름값을 한 셈이다. 이제 초등철로 접어들어 겨우살이를 위해 감성돔이 옮겨왔고 거기를 따라 꾼들도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대물을 낚을지 어떨지 자신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조과가 들쭉날쭉하기 쉽다. 오늘 첫날치고 조과가 괜찮은 편이지만 내일은 또 어떨지 새날이 밝아 물색을 보기 전엔 짐작할 수 없는 일이다. 12월 1일 직구도 제립처. 조금 다음 날인 음력 24일 물때는 일몰. 하루새 파도가 완전히 죽어 있었다. 포인트를 정할 땐 무엇보다 조류의 흐름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류의 세계에도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순응하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물이 도는 지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곳이 바로 포인트다. 직구도 제리처의 포인트는 수심 8에서 10m의 밀물 포인트, 물속 바위가 많은 곳, 수중 여밭이다. 포인트에 자리를 잡았으면 서둘러 밑밥을 준비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감성돔도 먹을 것이 많은 곳에 몰리기 마련이다. 감성돔의 후각과 시각을 자극해서 경계심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밑밥이다. 밑밥은 미리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맞게 즉석에서 만들어 쓰는 것이 좋은데
스릴새우 같은 생밑밥에다 가공된 분말 집어치를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날처럼 바다가 맑고 잔잔하면 어느 정도 찰진 느낌의 밑밥이 좋다. 경계심 많은 감성돔이 바닥에 숨어 있기 때문에 바닷물 속으로 깊이 내려가서 풀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목줄에 밑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채비다. 마찬가지로 포인트의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채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최근 들어 감성돔 낚시는 최연질의 낚싯대에 가는 낚싯줄, 예민한 찌, 작은 포래, 작은 바늘 등으로 대어를 낚아 올리는데 그럴 때 낚시의 묘미가 한층 탁월하다. 오늘 같은 경우 파도가 잔잔해서 조류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또 맑은 청물이기 때문에 바닥층을 공략하는 채비로 준비한다. 이젠 기다릴 일만 남았다. 감성돔은 끈기와 집념으로 낚는 것. 채비를 바닥에 깔아 성실하게 더듬어 본다. 감성돔은 붉은 밑밥에 구미가 당길까. 먼 섬까지 와서 낚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최승엽 씨. 입질이 없어도 소나귀에 힘이 들어갈 판이다. 김동문 씨에게 입질이 왔다. 볼락이다. 볼락은 덩치가 작고 손맛도 감성돔에 비할 게 못되지만 덥석덥석 덤벼들다가도 한순간 입을 다무는 성깔이 있어 나름대로 매력적인 고기다. 볼락을 그 왜내버리 그 맛있는 고기인데 처음 잡은 고기인데. 하지만 감성돔을 기다리던 김 씨에겐 그리 반가운 것이 못 된다. 어지간한 어종은 다 방생을 시켜줘야 안 되겠습니까? 기다림은 다시 계속됐다. 이번엔 송성대 씨 차례다. 송 씨는 이날 합류해서 이번에 성공한다면 첫 고기를 낚는 셈인데 파이팅하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다 했더니 감성돔이 하얗게 드러난다. 이날처럼 물밑이 환하게 드러나는 청물에서도 알맞게 밑밥을 품질하면 감성돔을 낚을 수 있다. 짜릿한 입질이 다시 왔다. 바닥성을 적극 공략한 덕분이다. 볼락 한 마리로 잔손풀이를 해야 했던 김동문 씨가 드디어 감성돔을 만난 것. 역시 감성돔은 챔질이 된 뒤에 완강하게 저항했고 물 위에 완전히 떠오른 다음에는 순응하듯 고요해진다. 김 씨는 모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감성돔 38cm 크기였다. 날씨가 너무 좋았다. 대형 감성돔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사자도 안 되는 감성돔 두어 마리에 만족해야 하는지. 내일의 조항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약간의 불안감마저 들었다. 다음 날인 12월 3일엔 다무레미로 옮겨앉기로 했다. 이맘때쯤이면 사흘이 멀다고 터져나오던 폭풍주의보는 웬일인지 소식조차 없고 이날도 막기만 했다. 70cm급의 참숭어대가 투자군도 저녁을 뒤덮고 있었다. 한 cm만 보면 나죠. 저봐라 오는 거 말하죠. 다무레미 포인트는 직벽 근처 여밭이다. 수심 4~5m의 밀물 포인트. 도통 바람이 일지 않아 감성돔이 꼼짝도 않는 사이 지루해진 김씨가 숭어 한 마리를 걸어보았다. 묵직했지만 별 감흥이 없다. 역시 지루해진 최승엽 씨, 뜬금없이 숭어 타령이다. 숭어요. 손만 한번 볼랍니까? 감시 손 못 보는데 숭어 손맛이나 보지 뭐 그러면. 그러지 마요. 오예, 숭어 낚시 한번 합시다. 예, 숭어 떼가 엄청 많거든요. 올만하네. 오예, 숭어 손맛이나 한번 봐. 씁쓸한 마음에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인데 뱉고 나니 더 마음이 좋지 않다. 바다도 맞고 하늘도 맞고
채비를 바꿔보기로 했다. 직벽고기는 벽을 타고 깊은 수심부터 아주 얕은 수심까지 오르내리는 수직 이동을 활발히 한다. 그래서 포인트 앞쪽에 형성돼 있는 본류대를 피해서 최대한 직벽 가까이 붙이기 위한 채비로 준비했다. 이렇게 1.5호찌에다 수정지 1호를 달고 B봉돌과 2B봉돌로 나눠 달면 깊은 수심을 공략하기 쉬워진다. 오랜만에 뭔가 걸렸다. 박차듯 피어올라 내리꽂히듯 바뀌며 느껴지는 손맛. 감성돔을 낚아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그 손맛의 기억이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이곳 추자로 이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다. 손가락 끝을 통해 전해져 오는 감초, 그리고 낭창거리는 낚싯대로 그들의 완강한 힘을 잠재울 때의 묘미는 그 어떤 어종과도 비교할 수 없을 터. 윤 씨의 챔질에는 군더더기 없는 절제가 보인다. 완벽주의자의 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조심스럽고 진지한 진행이다. 바늘에 걸린 고기와 겨루면서 천천히 버티고 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 손맛을 충분히 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그래서 대개는 감성돔 낚시로 쌓은 연륜이 느껴진다. 색깔이 뭐 자동감제 색깔이 맞네. 축하합니다, 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미안합니다. 겨울의 햇볕은 따갑기까지 하다. 여전히 날씨가 좋다. 다시 입질이 온다. 낚싯대가 팽팽하게 떠올랐는데 부러질 듯 하늘 높이 곡선을 그리며 휘어버린 낚싯대를 들고 한치 양보도 없다. 숭어였다. 오후가 되면서 기다림은 지루해졌고 숭어떼가 지치지도 않고 몰려다녔다. 요즘 추자군도에는 숭어가 많다. 낚시인들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숭어잡이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부들이 그물을 치면 낚시인들이 감성돔 낚시를 할 수 없고 그렇게 해봐야 추자 경기에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가기 십상이다. 추자가 감성돔의 왕국이 된 이상 낚시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상수다. 사장님, 이 돌돔이 오늘 왜 물었냐 하면요. 일기가 너무 좋아서 이 돌돔이 물고, 이 감생돔은 파도가 탁탁 치고 주의보가 내리고 좀 막 날이 좀 굳히고 파도가 바람이 불고 그래야 이 강섬돔은 물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돌돔 이거 안 물 것이 날이 너무 좋아서 이거 물었어요. 예, 날이 너무 좋아서 물고 또 이것은 주의보가 내리고 바람이 좀 불어야 뭔디 오늘 이런 일기로는 절대 이 고기 못 잡습니다. 오늘 예. 추자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섬 남자와 결혼해서 이때껏 추자를 지키고 있는 터라 민박집 안주인은 바다와 바닷고기는 누구보다 잘 안다. 대구에서 온 낚시인들이 모를까봐 가르쳐주겠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저 걷어오는 게 형편없으니 마음이 좋지 않다는 얘기다. 돌돔 씨알이 무진장 좋아요 요즘에는. 우리는 감성돔 잡으러 왔는데. 강성돔이요. 강성돔 잡으러 왔어도 아무튼 그러면 강성돔 잡으러 물때 맞춰서 가십시오. 하고 지금 너무 뭐 하잖아요. 이거 고기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잘못 민망한 자리가 되어버렸다.
지난해는 61.5cm짜리 감성돔을 낚아 국내 최대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방 6개짜리 민박집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낚시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민박집 주인 내외 안방까지 내줄 형편이다. 20명도 더 되는 장정들이 밥상을 앞에 놓고 할 말들이 많다. 청물이 들었느니 감성돔이 아직 안 붙었다느니 이론들이 분분했다. 결국 조항이 좋지 않다는 얘기다. 묵묵히 식사나 하는 수밖에. 밤바다가 몸 뒤집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아직은 약한 소리, 약한 바람. 건강이 썩 좋지 않은 때 마음까지 자꾸 상한다. 땅 끝에 서면 바다가 있고 절망 끝에선 희망이 보인다고 했던가. 뭐든 방법을 찾아볼 일이다. 낚시대하고 이때 보니까 고기가 영 안 나온다. 이번 지금 저번 그 사립 때부터 해녀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고기가 가까이는 안 붙어 있고 바다의 쪽에 많이 있다고. 그래 일단 물을 움직여야 되겠네. 물이 세지만 먹겠네, 그죠? 물이 세지면은 고기가 가로붙고 안 그러면은 뭐 주의보가 말이지 좀 큰 주의보가 말이죠. 한 3, 4일 불어버리면 고기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람 투지기라는데 바람도 안 터지고 물은 안 가. 좁은 데 내리도 못 하겠고. 이렇게 자원 전부 고식만 하고 앉았다 이래. 내려 그 노린재 쪽 가면 뒤쪽 선물에 문여 바라보는 쪽 그쪽으로 좀 수심이 거긴 수심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안 깊습니다. 8m, 10m 정도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은 그 민물 아침에 가면 썰물이고 이제 오후에 가면은 한 12시나 11시 한 반이나 가게 되면 민물이라 그럼 행간도 그 뒤쪽으로 칼바위 쪽으로 그쪽으로 점심 가나 옮기면 되겠구나. 야 며칠 얼마나 고생했는지 고기 그저 남아만 나오고. 아니 근데 언제나 노른여에 가보자. 위협한 대로 방법을 찾아보지만 옳다거나 믿음이 가지 않아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또 뭐 낚시 잡지 기자들하고 하면 또 고기 안 물고 나는 좀 이상한 징크스가 있는데 저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우리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나오고 촬영할 때 추자 토박이 김정우 씨가 해될 것 없는 말로 너스레를 떨어봐도 대구 낚시인들에게는 이 밤이 지루할 뿐이다. 내일 아침이면 달라질까. 낚시에 물라고 좀 기회 안 오는 것도 12월 4일 아침 노른여다. 추자군도 북동쪽 끝이 노른여 포인트다. 물속에 커다란 돌멩이가 듬성듬성 비쳐 보이는 수중여가 복잡한 이런 바다는 감성돔뿐만 아니라 모든 물고기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무엇보다 감성돔은 경계심이 많고 수온이나 물때에 따라 적당한 서식처를 찾아 거듭 이동하는 물고기라 어지간히 노력하지 않고서는 낚지 못하는 놈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했던 포인트에서 감성돔이 입질을 하지 않으면 포인트를 옮겨볼 필요가 있다. 노른여는 밀물 포인트다. 수중에 부딪혀 발생되는 지류대와 지류대가 모여 반전유를 만들고 물이 돌아나가면서 가운데엔 포인트가 만들어진다. 입질이 왔다. 모처럼 최승엽 씨에게 물린 것이다. 챔질은 여유있게 부드럽게 해야 한다. 강하게 챔질하는 것은 감성돔을 더욱 놀라게 만들기 십상인데 놀래킬 일이 아니라 바늘에 걸린 감성돔을 재빨리 진압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감성돔 낚시에 아직 익숙지 않은 최 씨는 마음이 자꾸 앞선다. 결국 헛탕이다. 발 터져 무슨 발을. 에이씨. 줄이 다 가닥가닥 나버렸어. 아이고 참 미치겠네. 노른여에서의 채비법을 보자. 깊은 수심과 함께 급조리대를 노릴 때는 먼 거리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채비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입질이 왔다. 이번에야말로 카메라 요즘까지 받쳐줘야 돼. 넣고 목좀 내봅니까? 2.5. 약간 이었었는데 좀 더 올렸네요 목줄을. 예. 아까 한번 실수. 너무 뒤로 되지 마시고 뒤에 가이답니다. 아 이거 나오려면 방 멀으면 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야 수정지가 나와야 되는데. 감성돔은 아니다. 붉은 몸빛깔이 선명한 참돔이 걸려 올라온다. 입질이 시작되면서부터 줄을 당겼다 놓았다. 고기와 팽팽하게 맞서오다가 마침내 당겨서 뜰채에 넣어둘 때까지 짧지만 황홀한 시간이었다. 야, 나 힘들다. 아, 좋다. 야, 손맛 진하게 마신다. 아이고, 허리 오야. 야, 너는 데 와가지고 처음으로 손맛 같은 거 봤다. 아까 같은 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최 씨의 경우 그동안 내만권 바다낚시만 해온 터라 먼 섬까지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래서 채비를 잘못했었다는 생각이다. 이 정도로 갈 줄 몰랐지. 근데 그것도 적은 겁니다. 우리는 거의 내만 낚시 하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2.5호 뭐 2호 4호 얘기하길래 야 1.5, 1.75 쓰다가 이거 쓰니까 진짜 다른 해에 비해서 말이죠. 예. 참돔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예, 뭐 조그만 거 같은 건 뭐 1.5라 감성이 잡는 채비라도 충분한데 70담아 80담아 이런 게 나오니까 말이죠. 목줄을 저는 아침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금 4호에다가 3호 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안 무는 모양이에요. 아까 한 마리 바뀌지만. 예, 진짜 백거리 좋다. 다 꿀꿀 소리까지. 잠옷 대견한 투다. 어디 집에 열었나? 아, 소리 열어보면 되겠네. 그러는 동안 건너편 송정대씨 낚아올리던 고기를 놓쳐버렸다. 챔질에 놀란 고기가 달아나기 시작하면 일단은 풀고 나갈 수 있도록 드랙을 역회전시켜줘야 하지만 너무 팽팽히 당겨버린 것. 고기가 여 사이로 숨어버릴 때 낚싯줄이 여에 쓸려버리면 터지게 마련이다. 이번엔 김정우 씨 차례다. 손맛이 이제까지와는 확실히 다르다. 참돔을 한번 게르치라 게르치. 야 이거 게르치. 60cm가 될까 말까한 대형 게르치가 낚였던 것. 기록감이라. 응? 야, 저렇게 큰 게르치가 있어, 어떡해. 야, 나 완전히 속았어요. 살을 드니 약간 줄을 끄니까 쭉 빨길래 아이고 이거 막구라 싶은데 처음에 쫙 바다로 남바다로 앉자. 감성돔이 그러하듯이 걸리자마자 쭉 빠지는 모양새가 마치 감성돔 같았지만 곧 그것이 아닌 줄 알았다는 얘기다. 감성돔과 달리 난바다로 가지를 않았던 것. 물속에 살아있는 고기를 어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썩 좋지 않은 컨디션이라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어느 순간 입질이 왔고 하늘 높이 들어올렸지만 만만치 않은 무게감이 손맛보다 먼저 느껴진다.
숨가쁘게 뛰었지만 메아리는 공허하다랄까. 거기는 바로 부실이었다. 황금색 옆줄이 선명하다. 감성돔을 겨냥하고 가벼운 채비를 했건만 길이 75cm의 부실이에겐 역부족이었던 새. 5분 이상을 부실이와 씨름하다 보니 팔이 마비되는 듯한 두려움이 울컥 들기도 했다. 마침내 당겨 올렸지만 윤 씨에게는 더 이상 파이팅할 기운이 남아있질 않았다. 이게 무슨 거야 이렇게 힘 좋아. 승리차가 말은 뭐하겠지. 얼마나 차는지 힘 다 빼버렸어. 아우. 이거 못 뜨겠지. 완전 골병 들었겠습니다. 윤 씨는 감성돔을 겨냥해서 국산 08호 낚시대를 썼다. 거기 낚시대 괜찮네. 이만한 부실이라면 적어도 3호대는 써야 했을 것을. 힘 다 빠져. 애초에 맞지 않는 채비였기 때문에 낚아올리기가 그처럼 힘이 들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다. 어지럽고 우울한 세상 모습에 실망하면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바다, 그리고 섬인데 막상 갈망하던 감성돔이 보이지 않자 또 다른 실망이 가슴을 서늘하게 훑고 간다. 일행은 새벽에 사자꼬리 섬으로 왔다. 사자꼬리 섬의 포인트는 섬 전역에 퍼져 있고 사자섬과는 떨어져 있는 섬이라 조류가 거세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를 피하고 조금 전후를 집중적으로 노려야 할 곳이다. 여기 있어가 밀물에는 찌가 여기 쫙 돌아쳐가지고 이 중간에 숨은 데가 있거든요. 있으니까 찌를 딱 코너까지 딱 몰아줬어요. 찌알이 크니까 여기가. 대구 낚시인 윤 씨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부산 낚시인 박춘기 씨와 조명철 씨가 사자꼬리 섬 공략에 동참했다. 사자꼬리 섬은 밀물과 썰물이 활발하게 교차하는 곳이라서 물때에 따라 수많은 포인트가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특히 밀물에 훈수가 지면서 대형 감성돔이 낚이는 곳이다. 이날 합류한 부산 낚시인이면서 형의 막내 조명철 씨의 띠가 입질을 받아 움직이면서 동시에 낚시대가 크게 휘어지고 있다. 돌연 조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두 손이 허전해진 것. 이미 목줄이 터졌다고 생각하며 줄을 슬슬 감아 올리다가 뭐 거기 있다. 이거 뭐고? 이거 뭐? 역시 이번에도 감성돔은 아니다. 감성돔이 낚싯바늘에 걸렸을 때는 절대 이런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 그저 내쳐 달릴 뿐이다. 처음부터 손맛이 이상하다고 했다. 여기 한번 참아 있어. 거기 밑에 있는 거.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네. 나는 지난 줄 알았어요. 지가 빠꾸해가 바로 왔는 기라 발 앞으로. 아, 다시. 갑자기 이제 앞으로 확 들어와 버리니까 지가 땡기는 펌핑 속도가 더 빨리 들어오니까 자기가 배가 허전하니까 터진 줄 알았어요. 부산 선배 박종기 씨가 한마디 거둔다. 꽤 큰 놈이다. 몸길이 60cm. 부시리는 감성돔보다 서너 배 빨리 유영한다. 그렇게 볼 때 낚시에 걸린 부시리가 어느 정도 힘으로 저항할지 짐작할 수 있겠다. 확실히 물색이 전날에 비해 탁해 보였다. 파도도 조금씩 일고 있었다. 대구 낚시인 김동문 씨가 어느새 숭어 한 마리를 낚았다. 이날 일행은 추자군도에서 볼 수 있는 어종은 모두 낚아본 것이 아닐까 싶을 만큼 다양한 손맛을 즐길 수 있었다. 때론 채비를 던지자마자 입질이 오는 경우도 있었다. 수온이 높아서인지 잡고기가 성화였다. 낚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표층 수온보다는 바닥 수온이다. 베테랑 낚시인들이 목을 빼고 세력 강한 폭풍주의보를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동문 씨가 숭어 한 마리를 낚아내자마자 박준기 씨가 돌돔 한 마리를 또 걸었다. 7줄 무늬가 선명한 것이 아직 어린 돌돔이다. 돌돔을 잡기 위해서는 바다 밑 골이나 울퉁불퉁한 암초지대 바위 틈을 노려야 하는데 일단 바늘에 걸렸다 하면 힘겨루기에서 먼저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 프로 낚시 연맹의 조명철 씨가 뭔가를 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앞으로 출조 횟수가 더 많아지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조력을 쌓다 보면 어떤 상황과 예상치 못한 변화들에 익숙해질 터. 오늘따라 색다른 경험을 많이 했다. 방어가 한 50m 지점에서 물어갖고 또 아까처럼 앞으로 막 달려왔다가 지금 이 앞에 여가 있거든요. 수정여가 지금 길게 뻗은 여가 있는데 그 밑으로 막 타고 들어가고 그래 목줄이 나갔습니다. 감성돔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하루의 족과치고는 쏠쏠한 편이다. 말쥐치며 폭돔, 부시리, 돌돔, 숭어며 바닷물고기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슬며시 웃음마저 나올 판이다. 지금요 주의보 내렸으니까 나 철수하니까요. 지금 철수 준비하고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폭풍주의보가 이제야 닥쳤다. 거칠어진 바람과 가판 위로 쏟아져 들어오는 높은 파도도 반갑기만 하다.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거나 최대 풍속이 초속 20m가 되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 깨치는 손끝에 신명을 내는 호선작. 주의보만 지나면 잔챙이에 불과했던 지금까지의 부진을 말끔히 씻겠지 하는 마음이다. 방어 힘 좋은 거 그거 대단하대 대단해. 그렇습니다. 방어. 멀뚱 사모에 목줄 2.5 걸어가지고 입질을 그 벌려서 태워가지고 받았는데 아니 방어가 한 4m 쓰시면서 그래 땡기더라고요. 민박집 또 다른 주인 원 선장이 말을 받는다. 아니 깊이도 놀지만은 수면에서 한 1, 2m 정도에 떠 있죠. 방어가. 그런데 그건 한번 낚아채면은 뭐 힘이 뭐 얼마나 센지 사람이 끌려갈 정도로 그렇게 힘이 좋아요. 그런데 그 연질 낚싯대 가지고 더구나 뭐 2호 가지고 안 터지겠어요. 호 선장도 한마디 거들어본다. 그 사자꼬리요 그거 내렸다가 방어 물려가지고 전부 다 낚싯대 부러져서 굉장히 많았어요. 간 사람은 전부 다 부러진다. 다른 거는 물어가 부러지면 없고요. 비쌌으면 거기는 막 그냥 그 포인트가 사자꼬리는 그 생김새가 생겼거든 선이. 거기는 무조건 굉장히 세거든요. 그는 5대 아닌 이상은 뭐그 2호대 3호대 못 잡아내요. 그 방어를 막 터졌으니까. 감성돔을 잡으러 가가지고
거기가 그 돌돔이라든지 매지나 이것들은 막 처박아 넣으니까 그 겨울에는 그 돌돔이나 그 없는 줄 알고 감생이 채비해가지고 없다가 낚싯대 가져가서 낚싯대 다 전체 다 부숴버리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일 아침에 꼭 해서 드릴게요. 밥상이 푸짐하다. 노래미도 있고 저기 조구. 숙식뿐 아니라 저거 배 타는 아침에 것, 해드릴게요. 포인트 선정하는 것 등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민과 낚시인 사이에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책 갖고 올게요. 하물며 이렇게 가족 같은 느낌마저 갖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제는 폭풍주의보 상황에 맞는 채비들을 준비할 때 고기 잡고 예 바꿔드릴게요. 수입은 좀 터지고 바람이 좀 불어야 고기가 되니까. 그 지금 추자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입을 한 번도 못 만들거든. 그러니까 고기도 제대로 안 되고 내일 일단 날씨에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지.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이 전부 날씨 얘기, 바람 얘기다. 물이 맑아 그렇지 뭐 감색이 없는 건 아니잖아. 내일 바람 좀 이래가 파도 좀 높아지면은 감색이 많이 나올 거야.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할 거는 뭐 채비를 그 파도밭에가 이겨야 되니까 채비 좀 무겁게 쓰고 좀 멀리 써야 무겁게 써야 되겠네. 예 목줄에 봉돌 물릴 정도라고 계산해가지고 채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방향이 지금 세 포인트 설명도 빠질 수 없다. 그래 여기 내일 저 지금까지는 바다가 맑고 잔잔했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을 공략했지만 이제 파도가 거세게 일게 되면 얕은 여밭을 먼저 공략하는 것이 기본이다. 끝에 보면 여가 요래 하나 있어 수문예입니다. 또 바다가 좀 일렁일 때는 수심이 깊으면서도 작은 홈통을 이루는 곳, 그리고 파도가 갯바위를 쓸어내리는 곳과 포말이 형성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설물대 내리고 우리 설물대 여기 옮길 거니까 옮겼고 그죠. 덜물대 두 사람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요 뒤에 보면은 편편하 요래 평바위가 물 빠지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서 같이 하면 돼요. 요 사람 요 밑에 밤이 으슥하도록 아무도 잠들 줄은 모른다. 알아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수심이 1m 안 됩니다. 아주 얕아요. 이렇기 때문에 열었고요. 예, 그냥 바위라니 바위. 바람 소리를 들어보라. 모처럼의 좋은 기회를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이겠다. 폭풍주의보가 발효됐다. 바다는 더 이상 섬의 그림자를 받아낼 수 없고 섬은 파도에 누울 듯 아슬아슬하다. 시항에 들어오는 중국 어선 몇 채가 거친 바다를 온전히 점령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폭풍주의보가 한바탕 추자를 휩쓸고 가면 허옇게 뒤집어진 바다가 낚시인들을 맞는다. 괭이 연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폭풍주의보는 기대했던 것만큼 강한 것은 아니었고 일정이 촉박한 윤씨 일행은 오늘 한번 멋진 승부를 펼쳐보고 싶다. 감성돔은 역시 파도 속에 놀고 있었나 보다. 무섭게 으르렁거리는 파도 속에서 폭발적으로 입질을 해야 된다.
고맙다. 수중의 뒤쪽이 확실한 포인트인 프랭이 연못. 조금 전후 물때의 입질이 틀림없는 걸로 잘 알려져 있다. 섬 전역이 수중여 밭인 프랭이는 연목 말고도 연등이니 닭발고랑이니 하는 다양한 포인트명을 갖고 있다. 김동문 씨의 낚싯대가 하늘로 치솟았다. 뱅에도. 바다의 흑기사 뱅에도입니다. 화끈하게 입질을 보내면서 치고 빠지는 데는 감성도 못지않은 것이 바로 뱅에도만이랍니다. 우람하게 파도를 받으며 힘찬 파이팅을 펼친 김동문 씨. 지쳤지만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힘 대단합니다. 위협적인 이빨을 앞세우고 있는 뱅에도음은 소문난 폭식가다. 먹이가 나타나면 한꺼번에 폭식을 하고 배가 부르면 먹이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놈이다. 다시 감성돔이다. 파도가 거칠어지니 감성돔 입질이 시원시원하다. 옛부터 통영지방에 전해오는 말이 있다. 감시는 하루에 12번 천기를 본다. 그만큼 경계심이 많다는 뜻이니 이처럼 파도가 하얗게 일어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을 때라야 마음 놓고 입질을 하는 것이다. 송성대 씨가 부딪혀오는 파도를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감성돔 걸어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오히려 파도가 더 일어주었으면 하고 바랄지도 모른다. 파도 얼마나 갖다 붙여야 부산 낚시인 박종기 씨의 낚싯대가 팽팽하게 긴장한다. 사장님 빼주소. 다시 감성돔. 투자도 초등 감성돔의 늠름한 자태가 한눈에 들어온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은빛 어체는 차라리 눈을 멀어버리게 할 것만 같다. 부산의 조명철 씨도 입질을 받았다. 겨울을 낚는 갯바위 낚시가 이제야말로 제맛을 보여주는 듯 했다. 투자의 초등 감성돔 낚시를 흔히 뭐 아니면 뭐라고 빗대 표현하는데 그건 떼고기가 터지기도 하고 입질 한 번 못 받기도 한다는 뜻이다. 오늘 같은 경우 떼고기랄 것까지는 없어도 그간에 비하면 꽤 많은 감성돔을 볼 수 있었다. 역시 파도의 힘이다. 씨알 좀 괜찮습니다. 감성돔 47cm.
이거 되게 차라리 한 60m 전방에서 받았는데 저는 뱅에돔인 줄 알았습니다. 막 대를 끌고 가길래 뭐 뱅에돔 아니면 감시 한 50 넘는 거라 생각했는데 50 좀 안 될 것 같지. 대군 낚시인 윤기한 씨의 낚싯대도 크게 휘어졌다. 호랭이 연목에서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할 모양이다. 폭풍주의보가 지나간 이날 호랭이 연목을 포인트로 한 윤 씨의 채비는 본류대를 공략하기 위한 것이었다. 급조리대에 미끼가 뜨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소 무거운 채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적중했다. 누가 감성돔 낚시를 바다낚시의 시작이자 끝이라 했던가. 22년 전 우연히 투자에서 감성돔을 만난 이후 오늘까지 이 바닷고기만을 쫓아왔던 윤기한 씨. 그에겐 낚아도 질리지 않는 출조할 때마다 색다른 채비, 다양한 기술을 고사하게 만드는 감성돔이야말로 평생을 함께할 동무가 아닐까. 일정 마지막 날이다. 12월 9일 다무레미. 바람이 제법 세고 파도가 아직 살아있다. 감성돔을 한번 노려볼 만한 날이다. 추자는 감성돔, 돌돔 낚시터로는 국내 최고로 손꼽히면서 때로는 황금알을 낳는 곳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이런 곳에서도 시비가 엇갈리는 경우는 허다하다. 추자도 감성돔 낚시는 초등에서 영등까지 이어지는 3단계를 보면 되겠는데 초등에는 11월에서 12월 중순 사이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씨알보다는 마리수가 훨씬 좋고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 사이는 씨알과 마리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때는 수온이 급격히 낮아져서 감성돔 활동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음력 2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영등철이 이어지는데 영등철에는 마리수보다는 씨알로. 그러면 누구나 감성돔 낚시를 하면서 보면 그러는 육자락하는 그 1년 좀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영등철입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소동철일 때는 마리수를 많이 낚을 수 있는데 또 다른 데서 하는 낚시 방법과 틀려가지고 추자도 낚시는 모두가 다 많이 잡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대개 초등에 들어온 고기가 얕은 수심층으로 붙기 때문에 되도록 6, 7m 이내의 수심을 골라서 그 중에서도 여밭이 형성되는데 그리고 조류가 왕성하게 움직이는데 그런 자리에 고기가 많이 어신해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를 좀 가볍게 목줄도 보통 2에서 4m 이내 좀 길게 가져간다면은 감성 낚시가 잘 될 겁니다. 추자에선 추자만의 법칙을 따라야 할 터. 결정적인 것은 항상 마지막에 온다. 감성돔은 가유를 타고 다닌다. 본능에 따라 바늘을 입에 문 채 여밭으로 내달리고 감성돔과 속도를 맞춰 윤 씨는 뛰면서 줄을 풀어준다. 힘찬 화이팅! 마침내 하얗게 떠오르며 감성돔이 승복하고 화이팅! 먼 바닷섬으로 바닷고기를 찾아 나섰던 낚시인의 얼굴에 웃음이 햇살처럼 번지는 것.